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 중복된 질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좀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최대한 모든 질문들을 다 드려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황용무 박사님께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청소년 식당이 24살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 청년들이 어느 쪽으로 또 어느 분야로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는 이제 6호 처분 위탁 시설인데요.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고 이제 6호는 6개월, 거기에 플러스 6개월 이렇게 이제 그 감호 위탁을 받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감호 위탁을 받는 기간 아이가 사실 말을 안 하고 혼자 은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밥을 먹고 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일부 돈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자립하다가 또 어려우면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호 위탁을 받으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서 잠시 또 힘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나갔다가 뭐 어려워서 또 다시 소년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청소년 자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길이의 아이들이 먹거리를 매개로 마음속의 자립 또 사회적인 관계망을 맺을 수 있는 그 든든한 이 버팀목 아니면 비빌 언덕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천재박 대표님한테 드릴 건데요. 천재박 대표님, 미식교육은 미래를 위한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신 점 인상 깊었습니다. 미식교육을 학교 급식에 적용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농촌 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식재료 생산자분들을 좀 만날 기회를 좀 만들면은 그 특정 식재료에 대해서 제일 좋으면은 학교 차원에서 한번 그 농가를 가볼 수 있는 일, 지금 마르쉐가 농가행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생산자가 학교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학생들이 그 농가에 갔다 오면은 저는 확실하게 미식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분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곡물집이 공주로 내려가서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여러 번 질문을 받았었던 건데 간단하게는 처가댁이 거기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집은 세종이고 일은 공주에서 하는데 신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공주처럼 오래된 어떤 정치가 남아있는 도시가 지금 저희가 일을 하는 데는 환경적으로 훨씬 더 잘 맞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일본의 대표님께 타이치 마나베 대표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도쿄에서 기업의 사원 급식을 운영하시고 계신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理由はいくつかあるんですけど、うちの社食を担当してくれてる人が元 Google Japan の、社食を立ち上げた人が、より今回の会の趣旨でいうとサステイナブルな社食を、フードハブと連携することだったら作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が、可能性として見出してくれて、じゃあ一緒に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がまず1個目。 네, 관련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 그 프로젝트 내에서 구내식당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예전에 이제 그 글로벌 재팬에서 이제 그 구내식당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본인이 예전부터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메뉴를 제공하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모색하던 차에 저희와 함께 구내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で、先ほどこれ話し始めるとまた1時間ぐらいかかるって言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 네, 이 얘기를 좀 길게 하자면 또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日本の社食でいうと、
やはりそのビジネスモデルの問題があって、基本やっぱり、お腹を満たす食になっているってところが問題なんですよね。 네, 일본의 구내식당이 좀 아무래도 애초에 그 비즈니스 모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내식당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냥 허기만 채우는 용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なので、それ今日本の学校給食でも問題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じゃあ500円で1食提供し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時の根拠がないんですよね。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의 학교 급식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일본에서 500엔 정도로 한 끼를 제공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なのでそれを会社の福利厚生とか、まあ個人が負担するお金とか会社が負担するお金とか、ある種のその社食自体のビジネスモデルをまあ変換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회사라면은 그게 어떤 복리후생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또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등 여러 가지 또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구내식당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변환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で安くその安かろう悪かろう500円で1食を提供するときにそれを実現しようと思うと食材費を削っていく、人件費を削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しかほぼ大量に生産されたものを使うみたいなことでしか実現できない仕組み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 네,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500엔으로 한 끼를 제공을 하려면요. 아무래도 식자재 비를 좀 절약을 한다든지 인건비를 깎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비용을 다 절감하지 않으면은 그런 대량 생산 식자재로 아무래도 실현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で企業自体も、社員をつなげ止めたりとか、より社員の健康を考えないとそこの生産性が上がらないっていうのもようやく分かってはきているんですよね。 그렇지만 최근에 또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그 기업들도 이제 그 일하는 사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또 해야 되고 또 사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최근에는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なのでそこの1食あたりのお金の出し方の仕組みを企業さんと一緒に変えるところから取り組んでいるのが我々の社食の仕組みです。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좀 늘려서 좀 더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구내식당을 시작하게 된 처음에 그 생각이 있는데요. で生産者側の我々みたいな小さい生産者からすると大量調理のそういう仕組みが古いので仕入れてもらえないんですよね。 또 생산자의 경우에도 저희 같은 소규모 생산자는 이제 대량 조리 시스템에 사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저희 소규모 생산자가 이제 생산을 한 그런 식자재 같은 경우를 구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なので例えば Google の社食にうちの農業チームの食材を届けたいって言った時に安定供給できないから仕入れてもらえなかったんですよ。 뭐 예를 들면 구글의 구내식당에 이제 우리가 만든 식자재를 제공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식자재 안정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だったら入り口から出口まで全部自分たちでやればそれができるよねっていうところでそこを転換し始めたっていう理由があります。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식자재를 만들고 조달하는 것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 힘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전환해서 이제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で、もう一個の難しさが、基本社食っていうものはメニューがあって食材を調達するわけですよね。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통 구내식당이라고 하면은 먼저 메뉴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서 식자재를 조달을 하게 됩니다. なので食材があってメニューを考えて料理を出すっていうところの仕組みも変えたんですよね。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를 바탕으로 메뉴를 선정을 하고 이제 요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는데요. なので、そこが全部できるとサプライチェーンの分断しているところが全部つなが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一社ずつ、それがいきなり2000食を出す現場はできないのでだいたい500食ぐらいだったらいける現場をあと4つとか、1個ずつをちっちゃくしてそれをやるってことをしています。
네, 이와 같은 어떤 시스템의 변환을 통해서 이제 공급망이 예전에는 다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뭐 2,000인분 이렇게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500인분씩 뭐 4개사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なのでなぜ東京で社食をやるのかって言ったら、安定的なちっちゃい農家の出口としてのサプライチェーンの一番最後として作ってるというふうな認識でやってます。 그렇기 때문에 왜 도쿄에서 어떤 기업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지 하고 물어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농가들로 구성된 공급망을 통해서 어떤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기후 변화로 생산량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업 레스토랑이나 케이터링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 방금 대표님 답 중에서 그 내용도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희한하게 이제 일본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하신 내용들이 정말 많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라오 님께도 또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직원식당가의 비즈니스에서 높은 식재료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 이 SG가 의무라고 하더라도 식재료 구입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이제 상업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랑 그린 다이닝을 통해서 구입했을 때랑 이제 구입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났을 텐데요. 이때 뭐 정부 차원에서의 금액적인 지원이나 정책 등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就是关于跟企业沟通上，其实我们进行的过程中发现2点，一点是因为我们针对很多的是科技产业，在台湾很有名，像半导体这样的公司，如果他们要做 ESG 永续发展的话，他们必须要花费非常多的资源，比如说20亿台币来去做整个制程的转换。可是，如果他们愿意提供他们的员工餐厅更多有机食材的话，其实相对那个金额会比他们改变制程少很多。这个是第一点。 일단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런 테이크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ESG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돈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뭐 20억 대만 달러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기농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ESG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큰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然后再来是就是在员工的福利，就是员工的心理上面。如果说整个制程的改变对于员工来说，他们可能会没有任何的感觉。 但是确实，那个企业是达到了它的 ESG 指标。可是，如果你的员工每一天吃有机的食品，或是你1个月你只要吃1次，或是每周吃1次，员工的心理都会感受不一样。所以我们是先用这2点来去跟企业沟通。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직원 복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저희가 뭐 구내 식당을 그린 식당으로 전환해줘도 사실 크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지나가 보면 건강한 유기농 식품을 이제 먹으면서 사실 몸도 좋아지고 이러하면 직원들이 마음속으로 사실 조금 되게 뭐 회사들 고마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然后再来是我们，因为以台湾现状来说，吃肉的比例比吃米饭的比例还要来得高。 所以我们现在就是鼓励企业的员工餐厅，他们降低肉类的采购。那降低肉类采购以后，他们的成本自然会下降。这个成本的差距就拿来可以补有机友善的食材的成本。所以如果说他们愿意也支持更永续的饮食方式，其实在整个采购的环节里面做一些改变，对他们来说，这个成本不会增加太多。
그리고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고기의 그 사용량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의 구매량을 좀 줄임으로써 그 아낀 돈으로 이제 그린 식당으로 전환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하는 과정에 딱히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所以以上是我们在跟企业沟通的一些解方。那当然，政府也有一些相关的政策在支援，比如说他们现在目前就把发展绿色餐饮作为一个国家发展目标之一。那同时，因为我们的科技园区、科技厂商们，他们是有另外一个部门在掌管，那个部门现在也协助我们在推动整个绿色餐饮进驻到企业员工餐厅的部分。 그리고 지금 정부 면에서 사실 그린 다이닝을 국가 발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테이크 기업들을 따로따로 이제 부서를 구축해서 이 그린 다이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然后再来是在有机农业的发展上，也有我们的农业部门可以持续支援，就是可能在食材的采购上有更多的优惠。那尤其是针对企业端，因为过去的10年我们着重发展在校园午餐的有机食材，可是现在我们发现，其实企业的员工更需要这样子健康的食品，跟小朋友一样。 对，所以现在就是我们的农业部门，他们也全力支持我们在推进这个计划。 그리고 국가농업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합격 시장에서 유기농 식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사실 뭐 그 기업 구내 식당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업 구내 식당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유기농 식품을 이제 먹이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而且我们认为，社会如果要企业如果要尽他们的社会责任的话，那保护环境不是他们应该要第一个做的事情吗？所以除了种树或者是净滩之外，最直接的一个做法就是采购这些有机友善食材来保护我们的环境。 사실 기업은 이 사회적인 책임을 조금 지려고 하며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유기농 식품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제 공통 질문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수익 구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먼저 타라호 대표님께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수익 모델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好，那目前当然一部分是政府在支援整个绿色餐饮的发展计划。 对，因为我们持续的在推动有机农业。那第二个就是透过我们在媒合企业跟农业生产端，那我们有集结很多的农夫或者是一个供应商，他们协助整合这些农产品以后，如果说他们顺利成功的媒合到餐厅或是到企业的话，我们可以从中拿到一些就是利润。 일단 우선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 유기농 식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금융면에서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농업 생산자 아니면 공급 업체 그리고 기업 간의 그런 매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좀 이익을 챙깁니다. 然后再来是我们也是会，比如说接一些专案，像是跟企业合作，跟就是其他的政府单位合作，也是有一些专案计划。那当然都不脱离我们在发展有机或是绿色餐饮这一块。那透过这个计划，也会有计划的经费。 그리고 저희는 기업 또한 정부 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는데요. 협력함으로써 그 중에서도 이제 운영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이치 마나베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특히 셰프 레지던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간 셰프 레지던스의 공간 시스템 초기 구축을 할 때 자본을 뭐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민간 자본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셰프 레지던스의 수익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보조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Good question. フードハブ、我々の組織って皆さんが感じているほど、なんだろうな、よりハンズオンというか、めちゃくちゃです。 사실은 저희 회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엉망인 부분이 많은데요. で、シェフインレジデンスのプログラムは、補助も受けてないし、完全に自社でやってる手弁当の、プロジェクトです。 셰프인 레지던스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で、知り合いの料理人が、来たいって言うからできたようなプログラムなんですよね。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셰프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게 된 프로그램인데요. でも具体的な仕組みとしてはインターンシップみたいなもので彼らが一定期間滞在する滞在の場所と、お昼ご飯のまかないは出します。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셰프들이 일정 기간 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체류를 하는 장소하고 조식은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なので神山町の一軒家の家賃は約1万円から1万5千円なので滞在費はすごく安いです。 그래서 카미야마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가 한 달에 그 월세가 10,000엔에서 15,000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월세가 저렴합니다. なので、その代わりに彼らが、お昼のレストランを手伝ったり農業チームを手伝ったり夜でディナー会やったりしているような活動です。 그 대신에 셰프들이 어떤 런치를 제공하거나 농사를 돕거나 또 어떤 디너에서 메뉴를 제공을 하거나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なので合法か違法かツーリストビザで来てるので、でもお金のやり取りは一切ないのでそこがポイントにはなってるかな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합법으로 봐야 될지 불법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투어리스트 여행자로서 온 거긴 한데 그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でも日本でそれだけの期間、例えばツーリストビザが3ヶ月ぐらいですか滞在しようと思うとものすごい滞在費が、彼らにとってもかかるところをすごく安く抑えつつ、我々が日常的にやっていることは彼らにとってはもう刺激しかないわけですよね。 그렇지만 일본에서 이제 일정 기간 체류를 하려고 하면 보통 관광 비자가 3개월인데요. 이제 3개월 체류를 하려고 하면 체류비가 많이 들 텐데 이제 그런 비용을 좀 저렴하게 또 억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전개하고 있는 활동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なのでよくシェフを招聘してイベントとかを各地やら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割と自分受け入れる側も疲れるし料理される側のシェフも結構疲れるんですよね。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셰프를 초청해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실 텐데 행사를 준비하는 저희 입장도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해주시는 셰프분들도 굉장히 많이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なので、滞在期間を延ばすことでお互い関係性がちゃんと続く状況になって、滞在の満足度も上がる。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류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어느 정도 양측의 그런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함으로써 서로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なのでわざとお金の関係性を作らないことでいろんな物事の価値を上げているのがシェフインレジデンスのプログラムかなと思ってます。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경제적인 관계에 이제 구애받지 않는 관계를 구축을 했던 것이 어떤 셰프인 레지던스의 좀 중요하고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すいません長くなって。でも4800人の小さな町でブルックリンの超一流の料理人の料理がディナーが毎週食べられたりす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も食べに来てくれるんですけど子供も、それはあんまりないことだなとも思ってます。だからそれはお金の関係性がないからできることだよなとも思います。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4,800명밖에 없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브루클린의 이제 넘버원 요리사의 요리를 이제 매주 저녁, 매일 저녁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제 거기 사시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정말 좋은 경험일 텐데 이거는 아마 그런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기셨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못 써서 내신 분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시면은 손 번쩍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네. 혹시 그 일본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견학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いつでもいつでもどうぞ。 언제든지 견학 가능하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なんかグループ組んでき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ここの中で。したら受け入れやすいので、皆さんがつながってここでグループを組んでご連絡いただけるとよりいい旅になると思います。 지금 계신 분들이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같이 그룹 견학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좀 수용하기도 쉽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관계와 융합이 만들어지네요. 예, 저쪽에 계신 분. 예. 이런 활동하시면서 개발하시는 메뉴나 지속 가능한 음식 중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인가요? 네, 예. 그냥 그러면은 예. 예. 끝에서부터 대만부터 예. 그 제일 마음에 들었던 메뉴나 예. 其实我们在透过每一次的活动，因为我们现在旗下有250家绿色餐厅，所以我们透过不同的食材，然后让他们去创作，针对那件食材的料理。对我们来说，它就是永续菜单。所以其实集结到现在真的很多，那我们还没有办法真的把它们出版出来，所以它就是单一活动的永续菜单这样。 저희 사실 현재 250개 정도의 그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번 이제 식재료에 따라서 많은 요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들은 사실 다 지속 가능한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따로 정리된 건 없지만 향후 좀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多分一番難しい質問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いっぱいありすぎて困ってます。 너무 그런 요리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まあ我々が大事にしてるのって日常の食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て、なんかレストランってやっぱりどうしても非日常だと思うんですよね。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일상의 식생활인데요. 사실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먹는다고 해서 그걸 일상적으로 저희가 매일 접하는 메뉴는 아니잖아요. なので給食って子どもたちが絶対に全国民毎日義務教育の中では食べるものなので、その給食もやってます。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 급식도 이제 전국의 어린이들이 매일 그 의무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학교 급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でなんかまあ印象に残ったメニューではないんですけど、ご質問のうちの子どもたちが必ず野菜、これ誰の野菜なんて聞くんですよね。 그래서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에 남는 어떤 좋아했던 요리는 아닙니다만 그 저희 집에 이제 제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야채를 이제 내주면은 이거는 누가 만든 누가 재배한 야채냐라고 꼭 물어봅니다. でそれってやっぱり季節ごとにキャベツだったら誰の方が美味しいとか、なんかそういうこう記憶があって、これ誰々の野菜だよねとか、そういうのがやっぱりまあこういう仕事をやっててすごくい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
뭐 예를 들어 양배추라고 하면은 어린이들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집에서 재배한 양배추가 제일 맛있었다라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반찬으로 나오거나 하면은 이게 어느 집에서 재배한 그 양배추인지를 꼭 물어보는데 제가 또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천재박 대표님. 저는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서 웬만하면은 다 맛있는데요. 제 인상 깊은 건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계속 농부님들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막 제가 방문했던 곳에서 이제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항상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먹게 해달라고 집에 요구를 하는데 집에서는 자꾸만 이걸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맛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메뉴 말씀은 아니고요. 명색이 먹거리 전략 정책 연구자인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천국입니다. 김밥살. 그래서 자주 못 먹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 말씀들 들으면서 프랑스의 푸드 플랜이 국가 먹거리 전략이 세 번째 전략이 냈는데 거기 핵심이 미각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통 요리 그 맛을 대를 물려서 하는 것을 국가의 주요 전략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는 특징이죠. 그만큼 이제 프랑스의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사실 푸드 시스템 전반을 정책화, 전략화, 사업화하는데 이제 구조화를 중심으로 고민했던 입장에서 제가 좀 미각을 중심으로 이렇게 푸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좋은 영감을 사실 얻는 자리였습니다. 이걸로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네, 마나베 씨 그 질문 그 강연 중에서 일본의 그 농가 그 평균 연령이 85세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희 나라는 72세 정도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그런데 이 심각한 고령화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서 조금 놀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농업의 어떤 85세가 연령이 맞는 건지 그렇다면 일본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카미야마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한국의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산물 공급을 하고 계신데 대만의 친환경 농업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일본 대표님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国の人間じゃないのでなかなか明確にお答えできるかどうかが難しいんですけど 제가 어떤 뭐 정보를 대표하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正直神山の農業は、中山間地域と言われるところなのでものすごい小規模の農業です。 그 카미야마에 있는 농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산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농가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なので基本やっぱり日本の大きな方針としては大規模集約型の農業に補助金もつけるし政策も用意するしそっちにもうプッシュしてます。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정책의 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대규모로 집약된 농가를 중심으로 그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なので一番最初の写真に見せた棚田みたいなところはあれを1枚にまとめるみたいな補助金はたくさんあ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그런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なのでスマート農業、ロボット化とかそういうことをするとか企業ですねやっぱり個人事業主ではなく株式会社化するとかそういったやっぱり細かい仕組みを用意して、会社経営としての農業がしやすい、都市型というかその大きな農業をやりやすい状況は国としては作ってると思います。
그래서 그러한 이제 중앙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로봇을 도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뭐 새로운 그런 기업을 창업을 한다든지, 기존에 이제 개인 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거를 주식회사 한다든지, 그런 회사 경영 측면에서도 좀 원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대규모 농가들을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국가 정책적인 방향성은 있습니다. なので、我々はサブカルチャーですよね。だから我々がメインストリームになることはありえないと思ってます。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브컬처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메인스트림에 그런 편입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でもその大規模集約型だけになっちゃうと結局のところ多様性が失われるので、我々の価値も同時にあ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やってます。 그렇지만 이제 농가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집약 농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농가로서의 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なので昨日のいちご農家さんにもお邪魔したんですけど、農業自体はこれから普通に儲かる仕事にはなっていくと思う。より儲かる仕事には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국에 이제 농가를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농업이나 농사 자체는 앞으로는 조금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大規模の方ですね。小規模は違うんですけど。 지금 말씀드린 건 대규모 농가고요. 소규모 농가는 다릅니다. 역시 뭐 한국, 대만, 일본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죠. 네, 매력적이지만 고단한 여정.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본 이제 농림수산성 발표 2020년 일본 농민의 평균 연령은 67.8세고요. 우리나라는 22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68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는 뭐 감안해서 그래서 통역 안 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이제 친환경 유기농 농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这个太困难了。我想，就是因为我们一直想要去推动有机农业，所以我们才做了我刚刚简报的所有的行动。可是，就算我们做的所有的行动，它的能够造成的改变，也可能只是些微。所以，为什么我们要有绿媒体？就是为了要让更多人来去知道，为什么我们要去支持这样子的有机友善环境的农业。 对，所以它不可能是一个就是我们现在就可以知道它到底会有多大的规模。可是我们就是想要靠我们，然后还有靠我们所有的餐厅伙伴、农友伙伴、品牌等等一起去努力达到那个对，就是共好的目标。但是我也没办法告诉大家，因为这是一个很大的问题。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유기농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발표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은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거 해도 사실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 미디어도 이제 개설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 제품 또 친환경 제품을 알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미래성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멀리서부터 대만과 일본 그리고 네네네. 無農薬の農業、日本でいうとすごく技術がある農家さんは今無農薬に向かってってます。なぜなら農薬お金かかるから、化学肥料もお金がかかるので無農薬にどんどんなってってます。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좀 기술력이 있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기농 같은 경우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농법과 비교했을 때는 비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石油燃料がベースになっている化学肥料っていうのは今もう日本でも何倍にも5倍にも値段が上がっているので、その石油がベースになっている化学肥料はものすごい値段が上がってきているので、
でも有機肥料っていうのはその土地であるものとか近くであるもので、生産できるものなんですよね、技術があれば。なんでそういう側面でも日本では、有機農業というか有機に向かっている人もビジネスの観点からも増えてきてるっていうのは聞いてます。 아무래도 석유 기반의 화학 비료에 비교해서 이제 유기 비료가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가격 차이가 한 5배 정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 비료는 사실 그 토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제 농가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만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유기농법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그런 일본의 농가들도 있습니다. 천재백 예, 대표님. 끝마치기 전에 어제 저희가 해외 연사분들이랑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나이대들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한국, 대만, 일본의 어떤 모임이 앞으로 뭐 당장에 뭐 특별한 어떤 큰 기대 효과가 없더라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모임들이 좀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나눴었거든요. 한국도 토종 쌀들이 있고 일본도 있고 타이완도 있으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맛볼 날이 조만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서서 여러분들도 이런 모임들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멀리서부터 진짜 다시 한번 대만의 타라호 대표님 그리고 타이치 대표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멀리 정말 귀한 발걸음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경청하시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성에서 저희가 만난 게 너무 큰 인연인 것 같아요. 이번에 관계로 앞으로 또 서로 더 발전된 이야기들,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다이닝 신청하신 분들은 다이닝 때도 연사분들 같이 참여하실 거니까요. 또 못다한 이야기나 질문들 이어나가시고 인연 만들어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감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